여순 사건 진상조사기획단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우리가 공산주의의 혁명의 후예냐며 분노했습니다. 방과 후 교육과 아이 돌봄을 합한 늘봄학교가 전남에서 한 학기 먼저 시작됐습니다. 타 지역보다 혼란은 적은데 원활한 운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전남도가 세계 관광문화 대전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축제와 음식 등 5개 분야 관광 자원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봄철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불법적인 논밭 태우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여순사건위원회가 오는 10월까지 여순사건의 백과사전인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조사 마감 기한이 7개월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그런데 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정부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외부에 용역을 줄 계획이어서 논란입니다. 여기에 용역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과제 초안이 유출되면서 역사 왜곡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진상조사기획단이 외부 용역사를 구하겠다며 작성한 여순사건 진상조사 과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지난해 소위원장을 사임한 주철희 전 위원장에게 전자우편이 잘못 전달되면서 우연히 확인됐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에는 여순사건이 제주 4.3 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명시됐는데 이 문건에는 14연대 반란의 발생과 전개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한 겁니다. 전개 과정 내용에는 토벌 과정, 공산주의 혁명 전략, 여순사건 행위자들의 소영웅주의라는 목차가 담겼습니다. 이 같은 단어들은 1960에서 70년대 반공과 빨갱이로 낙인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다시 한번 타격을 주는 설명입니다. 주철희 전 여순사건 중앙위원회 소위원장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아닌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진상조사 보고서라며 비난했습니다. 공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왜? 그 문건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반란이라는 단어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문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는 공산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 후예들입니다, 지금. 유족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상조사기획단의 인원이 매우 적고 정치적인 시각이 편향돼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인원 확충과 변경을 요구하기로 한 겁니다. 또한 정부 중앙위원회와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 실무위원회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보고서 문건의 유출 경위와 유족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직시하고 있지만 중앙위원회에 보고해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진상조사 보고서를 외부 용역사가 작성하는 문제와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여순사건 중앙위원회 단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순사건 중앙위원회에서 유족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형용 씨는 기획단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기획단장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역사 왜곡 문제뿐만 아니라 조사 인원 부족, 전문성 부재 등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는 만큼 국무총리실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지원단의 업무를 자세히 좀 살펴서 이 여순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단은 유족회나 시민사회들과 좀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여순의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주체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의지 부재. 어쩌면 역사 왜곡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유족들. 중앙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목포 해양대와 인천대의 통합 논의는 지역 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목포 해양대와 목포대의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12일 378회 임시회에서 최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 해양대와 목포대의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두 대학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목포 해양대와 인천대가 통합할 경우 글로컬 대학 30이나 라이즈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고 사무적 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목포 해양대가 목포대와 통합해 전남 서남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른바 세계 관광문화대전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세워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12일 브리핑에서 동남아와 중국과 일본,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 축제를 비롯한 둘레길과 남도응십, 웰리스, K컬처, 농산어촌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전남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축제나 둘레길의 경우 장흥 물축제와 태국 송크란, 한평 국향대전과 베트남 럼동성 꽃축제, 신안 12사도길과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등 각각 성격이 비슷한 지역과 연계하거나 함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6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세계 관광문화대전 선포식을 통해 전남의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온라인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방과후 교육과 아이 돌봄을 합한 늘봄 학교가 올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됩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친 전남의 경우 이번 새 학기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어 교육부 방침보다 한 학기 앞서고 있는데요. 타 지역보다 혼란은 적지만 원활한 운영까지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정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 바이올린 켜는 법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늘봄 학교 수업 시간입니다. 매일 2시간씩 3개 반으로 나누어 운영되는데 이 학교 1학년 전체 77명 가운데 90%인 7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따라서 이제 바이올린으로 지원을 받아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실에서는 창의놀이가 한창입니다. 방과후 학원으로 향하는 대신 학교에 남아 친구들과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친구들이랑 컵사하니까 재밌었어요. 올해 1학기부터 늘봄 학교를 운영하는 전남 지역 초등학교는 모두 425곳. 참여율 100%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운영 방안을 체계화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늘봄 학교 프로그램을 음악 활동과 컴퓨터 강좌 등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춰 구성했습니다. 시군 지역의 경우 열악한 교육 환경을 고려해 기존 2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돌봄 교실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 1학년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원됐던 늘봄 학교 프로그램 참가비를 목포나 여수 등 도시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특히 중점을 주는 사항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원하고 있던 프로그램도 기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오후 방학 중 이렇게 운영되던 돌봄 교실도 그 학교 여건에 따라 아침 돌봄이라든가 저녁 돌봄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확대 운영으로 저녁 7시까지 늘봄 학교가 진행되는 곳은 모두 198곳, 전체 10곳 중 4곳 꼴입니다. 이에 필요한 교사 인력은 3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확보된 인원은 200여 명으로 8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사가 늘봄 학교 업무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 공간 부족도 문제입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늘봄 학교 수업이 기존 교실 또는 상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학기부터 늘봄 실무 직원을 모든 학교에 배치해 교사들에게 부담 주지 않을 계획인 가운데 추가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봄철을 맞아 곳곳에서 해충을 없애기 위해 논과 밭을 태우는데요.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화재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해남군의 한 간척지에서 불이 나 퇴비용 볏짚인 곰포 사일러지 더미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불은 2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4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완도군 고급면 인근의 한 야산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시간 만에 불은 꺼졌지만 0.3헥타르 규모의 임야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두 화재 모두 논과 밭을 태우다가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해남군 완도군에서 발생한 화재 모두 논, 밭도론 소각에 따른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영농 현장 곳곳에서 해충을 없애기 위해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느라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논밭에서 발생한 화재는 평균 260건 정도로 모두 부주의에 의한 화재 신고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산림청에서는 2022년부터 산림지역 100m 이내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물론 불을 내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260건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주체가 산림청과 소방서로 나뉘고 불을 내는 사람이 대부분 고령자라 사전 신고 원칙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기보다 파쇄기를 이용하고 사전 신고를 통해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들의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동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파쇄기를 이용한다든지 다양한 농부산물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쓰레기와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가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해 전남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집계한 지난해 전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1년 전인 202명보다 26명 증가한 2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승용차 사고 사망자는 12명 늘어난 반면 오토바이나 이륜차 사망자는 13명 줄었고 자전거와 건설기계 사고 같은 기타 사망자도 감소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한국성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가 학교 성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0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학교 성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성면 안전관리법 제도와 안전관리인 의무사항 등에 대해 안내받았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교육의 대상을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까지 확대한 만큼 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안전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찰이 22대 총선 목포시 선거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예비후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목포경찰은 지난달 14일 목포 축구협회 전직 간부가 축구협회 모임에서 김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 조치된 것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축구협회 전직 간부와 함께 고발당한 모 목포시 의원과 김 예비후보 등 당시 현장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